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영상은요 2024년도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길 바라고 또 조금 더 건강해지시고 조금 더 행복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이렇게 벌써 오른 이 물가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우리 집에 식단을 꾸릴 수 있는지에 대한 10가지 넘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일단 장을 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장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먹는 방법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 팁들을 조금 분류해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올해에는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저렴하게 여러분들의 식단을 꾸려나가 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는요, 이 쇼핑 리스트입니다. 일단 쇼핑 리스트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 네, 불필요한 거를 덜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장을 보러 갔을 때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절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를 짜려면 일단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앞으로 이 3일, 5일 아니면 이번 주 내에 어떤 음식을 만들지를 고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만들 음식에 대한 재료를 이제 기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냉장고에 뭐가 있느냐입니다. 요리를 너무 자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잊어버려서 냉장고에 있는데도 또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냉장고를 꼭 체크해 주세요. 뭐가 있는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음식 플랜을 정할 때요.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 그 재료들이 겹치는 걸로 해주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이 장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내가 비빔밥을 할 거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것들이 보통 뭐 호박, 버섯, 고기, 당근, 시금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는 음식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잡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채를 또 이 비슷한 재료로 만들어 주시면 전혀 다른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신선한 재료지만 여전히 식료품비를 아끼면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내가 자주 먹는 음식이라면 작은 개별 포장이 아닌 대용량으로 구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견과류 하루에 한 주먹씩 꼭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용량으로 구입을 합니다. 이거는 500g인데 뭐 가능하면 1kg까지도 구입을 하고요. 또 이렇게 고지베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사실 적게 사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게 사면은 그렇게 적은 용량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낱개 포장으로 된 거 여러분 사지 마세요. 왜냐면 낱개 포장으로 된 거는 이렇게 큰 용량보다 훨씬 비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쓰레기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음식이라면, 내가 평소에 잘 먹는 음식이라면 이 대용량으로 구입을 해주시는 게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1+1이나 이 세일을 이용하는 겁니다. 장을 보러 가기 전에요, 인터넷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번 주에는 어떤 것들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지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싸게 파는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1+1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식료품을 구입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자주 가는 마트는 아니지만 우리 집을 동선으로 해서 가까운 마트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다 어떤 것들이 세일을 하는지 찾아보세요. 이 마트마다도 세일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정 예산이 조금 좀 빠듯하다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마트를 공략적으로 찾아가서 물건을 사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세일이라고 1+1이라고 무조건 사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자주 먹는 것들, 내가 꼭 필요한 것들로만 사시는 게 여러분 또 포인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지도 않는데 괜히 또 쓸데없는 걸 사게 되니까요. 네 번째는요, 냉동식품 중에 가공식품 말고 여러분 신선한 채소와 그리고 과일 등을 구입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가장 자주 구입하는 것들이요, 이 제철에 먹을 수는 없지만 너무나 건강한 과일 중에 왕인 블루베리 그리고 산딸기입니다. 이런 것들 냉동고에 있으면요 정말 스무디 먹을 때도 좋고 디저트 해 먹을 때도 참 좋아요. 그리고 야채 중에는 또 제가 자주 사는데요, 이렇게 벌써 먹던 거여가지고 이렇게 얼린 시금치 자주 구입하고요. 그리고
요런 뭐죠 여러분? 네, 완두콩도 자주 구입을 해서 요리를 할 때, 뭐 스프를 만들 때, 그리고 이렇게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린 스무디를 만들 때 잘 해 먹습니다. 근데요, 이 냉동식품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어요. 냉동식품 하면은 약간 가공식품이랑 조금 헷갈리셔가지고 무조건 좀 오래된 음식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냉동식품에 이 신선한 과일, 채소가 우리가 이렇게 가대에 있어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영양도나 신선도가 높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가판대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올라오기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일단 운송돼야 되죠. 그리고 보관돼야 되죠. 그리고 가판대에서 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얘네들이 누워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영양 손실, 비타민과 무기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냉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따자마자 바로 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계속 얼려진 상태에서 이제 우리한테 판매가 되고, 또 우리가 이거를 사고 바로 얼리잖아요. 근데 이 얼린 상태에서는 이 영양들이 손실되는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냉동 식품이요,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양가도 훨씬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철 과일 아닌 거, 아니면은 좀 빠르게 조리해야 된다, 아니면 항상 구비하고 싶은데 이거를 항상 살 수 없다 매번, 이런 것들은 냉동 식품으로 구입해 주시면 훨씬 빠르게 신선하게 맛있게 조리해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섯 번째는요, 이 동물성 식품보다 식물성 식품을 훨씬 많이 섭취를 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요리를 하는 이제 그런 컨텐츠를 보여드리면 너무 비싸겠다, 뭐 저거 비싸서 어떻게 먹어요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 고기, 동물성 식품을 많이 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식물성 식품을 조금 럭셔리하게 먹어도 거의 그 고기를 드신 분들보다 식비가 비슷하게 나가거나 오히려 적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육류를 드신다고 해도, 고기를 드신다고 해도 한 일주일에 맥시멈으로 한 2번 정도만 드시는 게 여러 가지 암이나 성인병을 피하는 길이고, 또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식물성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단백질 섭취일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콩만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 다 필요한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콩, 뭐 두부를 드신다면 이것과 함께 드셔야 될 게 뭐 여러 가지 견과류라든지, 그리고 통곡물, 이런 거를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이게 다 합쳐져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완성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네, 요 야채, 과일, 견과류, 곡류, 그리고 씨앗류, 통곡물 매일매일 한 끼 드셔주시면 별로 큰 걱정 없이 여러분들 몸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를 다 하실 수 있고요. 이 식물성 식품에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해줘서 장 건강에도 좋고, 우리 몸의 산성화를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인병도 막을 수 있고, 거기다가 네, 여러분들의 식비 예산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요, 콩류를 구입하실 때 이렇게 유리 용기나 캔에 들어있는 것보다 이렇게 마른 걸로 구입하시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같은 브랜드에서 샀다고 해도 이 병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병에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마른 콩은요, 500g에 4,000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500g으로 요거를 얼마나 얻을 수 있냐면요, 총 4개의 유리병 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내가 조금 부지런을 떨고, 그리고 요 콩 삶는 시간이 있다면 그렇게 마른 콩을 사서 좀 불려서 요리를 하신다면 돈을 절약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직접 불려서 드시는 게 훨씬 맛도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는 큰 마켓 대신에 작은 마켓이나 재래시장, 이런 것들을 이용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 작은 마켓의 단점은 내가 필요한 물건들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이 선택권이 적어질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요, 이 작은 마켓이나 시장은 일단 조금 저렴하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구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큰 마트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으로 해서 조금 싸게 파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에 내가 이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억지로 먹고 이러면 이거는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히 1,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굉장히 조금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양적으로 너무 많고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요 1인, 2인 가족들은 이 시장이나 작은 마트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결국에는 저렴하게 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8번째는 영양가는 높지만 항상 약간 저렴한 식재료, 그러니까 물가에 별로 반영을 받지 않는 이런 식재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배추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한 통 크게 사시면 정말 오래오래 먹을 수 있고, 또 위에도 좋고 암에도 좋고 비타민 C 등이 잔뜩 들어있는 이런 음식이에요. 이런 거 자주 써주셔도 좋고, 그리고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음식의 풍미를 높여주고 또 염증이 있을 때 염증을 잡아주는 그런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요 두부 같은 경우에도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죠. 또 감자 같은 경우에도 건강한 탄수화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강력한 알칼리성 음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산성화됐을 때 감자를 많이 먹어주시면 또 좋습니다. 그리고 뭐 마른 콩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또 저렴한데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지만 영양가가 풍부한 그런 식재료들을 자주 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건강도 좋아지고 또 당연히 식비도 낮아지게 됩니다. 네, 9번째는요. 다양한 허브를 이용해 주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식도 자주 하지만 독일에 살다 보니까 유럽식도 자주 하고 비건을 많이 먹는 뭐 오리엔탈식도 많이 하고 뭐 타이 음식, 인도 음식, 저는 요리를 좀 좋아하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많은 허브들을 가지고 있지만 굳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조금 더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영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허브들을 좀 구입해 주셔서 요리하실 때 쓰시면 참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특이한 허브들도 너무나 쉽게 슈퍼마켓에서 고를 수 있어요. 근데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큼 다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내가 서양 요리, 유럽 요리, 이탈리안 요리 하고 싶다 이럴 때 이탈리안 허브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 구입해 주셔서 이제 요리해 주시면 좋고요. 난 조금 특이한 거 하고 싶다. 뭐 타이 음식, 베트남 음식, 뭐 오리엔탈 음식 이런 거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요즘에 인터넷에 가시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허브 얼마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사놓으시면 꽤나 오래 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리하실 때 조금 좀 밋밋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감자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허브들과 함께 요리해 주시면 조금 더 맛있게 그렇게 요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장을 볼 때 팁 마지막 10번째는요. 이 장을 보실 때요. 이 예산이 조금 빠듯하다면 이 유기농을 사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 돼서 유기농을 사면 좋죠. 왜냐면 유기농이라 함은 자연적으로 약간 농약도 좀 덜 쓰게 되고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한 거니까 우리 땅에도 좋고 나한테도 좋지만 예산이 부족한데 어떡해요. 이럴 때는 그냥 화끈하게 여러분 세일하는 걸로, 그리고 최대한 저렴하고 제철 과일 이런 것들 구입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런 거를 드시되 최대한 잘 씻어주시는 게 좋겠죠. 이런 연구도 있어요, 여러분. 베지테리안들이요, 이 채소나 과일을 덜 먹는 사람보다 체내에 농약의 농도가 조금 높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 그러면 이제 채소와 과일 좀 덜 먹어야 되나? 아니면 두 번째 유기농만 먹어야 되나? 아니면 세 번째 이 껍질을 다 까서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과일과 채소를 덜 먹어야 되나? 네, 이건 절대 아니고요. 네, 두 번째, 유기농만 먹어야 되나? 뭐 유기농 먹으면 좋지만 이걸 못 먹을 경우에는 채소와 과일을 드실 때는 한 30분 정도 물에 담갔다가 드시면 많은 양의 농약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작업들을 좀 거쳐주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껍질 안 먹어야 되나? 네, 여러분 껍질 드시는 거 좋으신 거 아시죠? 이 채소와 과일의 껍질에는 영양분이나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고요. 또 식이섬유 때문에 우리 장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농을 사지 않아도 되되 이 그냥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 최대한 깨끗하게 세척을 해 드시면 여러분들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보관하는 방법 중에서 2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장을 보고 오신 다음에 냉장고에 있던 조금 오래된 과일과 야채는요, 이렇게 조금 따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가장 눈에 잘 보이는 냉장고 칸에 넣어줍니다. 그러면요, 일단 새 것과 묵은 것들의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이게 눈에 가장 잘 보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먼저 쓰게 돼요. 그만큼 음식이 상해서 나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2번째,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거나 내가 부지런하게 먹지 못해서 결국에는 썩어가는 그런 야채와 과일들이 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절대 이번 주 안에 못 먹는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얼려주세요.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얼리는 게 이 바나나입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산지 얼마 안 돼서 노랗고 예쁘지만 얘네들 한 3, 4일만 지나면 또 이렇게 반점 생기고 변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바로 과감하게 이렇게 얼려줍니다. 네, 그래서 이 얼린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무디를 자주 먹으니까 스무디에 넣어서도 먹고, 아니면 오트밀 같은 거 끓여서 먹을 때 좀 단맛을 낼 때 설탕 대신에 바나나를 으깨서 넣어주기도 합니다. 여름 같은 때 이제 산딸기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많이 샀다면은 남은 거는 바로바로 얼려서 또 냉동으로 해주고, 레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는 독일에서는 이렇게 망으로 많이 팔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한 1개에서 2개 정도는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슬라이스로 잘라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얼려줘요. 그래서 요거를 뭐 레몬차를 마실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레몬 컵케이크 만들 때, 아니면은 요리를 할 때 레몬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 냉동고에서 꺼내서 이 레몬을 사용해 줍니다. 그러면 버리는 거 없이 신선하게 맛있는 건강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식재료 낭비를 줄이는 2가지 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아무리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샀다고 해도 이게 언젠가는 조금 좀 맛이 갈 때가 있고, 그리고 먹기 싫은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먹기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 이걸로 스무디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오래된 채소 과일 있죠? 이 중에서 저는 로메인 이제 이렇게 생겨서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앞에 것만 좀 뜯어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키위는 아직은 썩진 않았지만 좀 물컹물컹해서 좀 먹기 싫게 생겼어요. 이런 것들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바나나, 아까 얼린 거 아니면 잘 익은 바나나 넣어주고, 그리고 약간 상큼한 맛을 내고 싶다 하면은 거기다가 신선한 레몬이라든지 아니면 얼린 레몬 하나 넣어주고, 거기에다가 약간의 단백질을 넣어주고 싶다 하면은 집에 구비되어 있는 뭐 아몬드라든지 아니면은 아몬드 스프레드 이런 걸 넣어주면요, 정말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먹기 싫은 이런 식재료 있죠? 이런 것들은 맛있는 스무디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자주 드시는 해독 주스 있잖아요. 여기에도 정말 갖가지 야채가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해독 주스를 만든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뒹굴고 있는 이 적 양배추를 넣어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집에서 굴러다니는 뭐 당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과,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여러분? 뭐 토마토, 이런 것도 넣어주셔서 해독 주스 만들어 드시면은 정말 이 음식 쓰레기 처리도 할 수 있고, 또 내 몸에도 너무 좋은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팁은요, 그리고 이 영상의 아주 마지막 팁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당연 요리를 하다 보면 남는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결국에는 먹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맛있게, 그리고 센스 있게 창의적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요, 뭐 아보카도를 조금 첨가하고, 그리고 약간 김치도 첨가하고, 그리고 달걀 하나를 첨가하고, 또 맛있는 소스를 만들어서요, 보를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이 묵은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건강 만점인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새해 첫 번째 영상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건강한 식단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만든 영상입니다. 네, 지금 1월이고 새해가 됐으니까 아마 올해는 정말 건강하게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물가가 많이
많이 올라서 조금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런 분들께 저희 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식단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식단을 건강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부담되지 않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